자, 오늘 11월 18일 오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국에서 재정정책 얘기가 일단 또 나왔습니다. 근데 재정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는 이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국 재정정책 부분에서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 급증했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좀 걷어들이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도 일단은 도로 관련해서 일단 세금을 일단은 걷겠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이 재원 마련했는 부분 가지고 재정 정책을 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적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영국이 일단은 막 이렇게 이건 발작이죠. 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이 부분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일단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유럽의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자 증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메이시스라고 하는 백화점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들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백화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어제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 점포 그대로 있던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보자면 한 2.7% 정도 좀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는 백화점 관련된 매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턱시도라든지 이런 고급 의류들의 판매가 좀 많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서, 부자들의 어떤 시장 안에서의 소비 자체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한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자 증세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재정 정책을 펴서 경기가 완전히 둔화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국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어떻게 파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화 자체가 강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한번 이탈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보면은 달러가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추세는 요겁니다. 색깔 한번 변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죠. 요 지금 까만색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부분의 근처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러화가 지금 보면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위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은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제부터 얘기를 할 때 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장에 일단 변곡점이 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릴 때는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긴 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나스닥은 낙폭 자체를 좀 많이 줄이면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210포인트 채팅창에 한번 칠까요? 11,21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기술적 반등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나스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중을 지금 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오늘 양봉을 일단 띄웠으니까 원래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은데 양봉을 띄웠으니까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일단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단지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거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가 동반될 때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스닥 시장은 지금 강세장이 아니죠. 약세장입니다.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항상 시장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총재님이 계시죠. 브러드 총재입니다. 피바람을, 그죠? 브러드니까 피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그 금리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5%에서 5.25% 정도 뭐 계속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도표 보여준 걸 보니까 7%까지 찍어 놓은 거예요. 금리를 7%까지 찍어 놓으니까, 야 그럼 내년에 금리 진짜 많이 오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 안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브러드 총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냥 진짜 언급을 그냥 했던 부분이죠. 5.25까지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타켓 금리 자체가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울프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 아까 얘기했는 도표 부분 보여줬을 때는 5에서 7%까지 찍어놨다라고 했는데 중간선이 한 연 6%까지는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6% 생각을 합니다. 6% 생각을 하는데, 6%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6%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6%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지금이 4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5까지 가려 그러면은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25bp씩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4번 정도 일단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지만 6%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 부분에 지금 이제 뭐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향후에도 상당 기간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시 한 10분 정도까지밖에 방송을 못해서 오늘 오전 방송을 원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송을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매물권님 컬, 항상 여러분들만을 생각하는 강준혁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현금도 조금 만들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코스피 시장 자체는 지금 시장의 추세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추세를 넘어섰고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는 모습이 일단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큰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해 버리면 뭐 달라질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다 1번. 어차피 그러면은 그냥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만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가지수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합시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추세 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한번 넘어서줬고, 어떻게 보면 넘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멈췄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멈추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 볼까요? 추세에 넘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한번 멈췄어요.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그냥 뻗어서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으로 그냥 가고 있는 중이죠. 이 독일도 일단은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독일뿐만 아니고 대만 가권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국가들은 일부는 그런 식의 지금 추세 전환하고 위로 이제 좀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프랑스 가크 지수인데요. 가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 돌파했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추세 돌파하고 여기 한번 멈춰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지금 몇 차례 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형태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황이고 뭐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어마켓 랠리는 지금 미국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는 일단 추세는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어제 장 마감할 때 수급 동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어제 이제 장 끝나기 전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방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물도 일단 팔고 선물은 매도 계약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옵션 같은 옵션의 경우에도 합성 선물로 봤을 때는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로 합성 선물 매도로 일단 방향을 좀 잡았고, 주식 선물도 매도했었고,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자체는 매수를 하면서 달러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장 마감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자기 콜옵션하고 풋옵션 부분은 콜옵션을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콜옵션 매수로 끝이 났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외국인의 심리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약간 병원에 가서 시간이 조금 비웁니다만은 여기 안에서 갇히면은 크게 무리 없습니다. 시장이 보인다 1번. 시장이 여기 안에서 그냥 갇혀 있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주식을 판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이유 자체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고 있는 60분봉 차트인데요.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요 빠지고 시장이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건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고, 올라오면은 요 부분의 추세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만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60분봉으로 그냥 그어드리도록 하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추세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요런 부분 자체가 그냥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건데 지금은 제가 그어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추세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일 마지막에 60분으로 올라가고 있던 요 추세가 지금 깨진 거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일단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수권 기준으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세요. 2400포인트 정도 됐는데 24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아직까지 그냥 조정으로 봐줄 수 있어요. 들었다 2번. 2400포인트까지 밀리는 부분도 사실은 그냥 조정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부담을 가지는 건 뭐냐면 어제 우리 시장이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안에서 조금 현금화를 만들어 놔놓고 시장이 향후의 향방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에 그냥 패턴이나 하락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지라인 자체는 2400 추세선 그어지는 부분이 2400포인트 정도가 되고, 요 부분은 지금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수열로 우리가 보더라도 2400포인트가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이죠. 50% 보이십니까? 보통은 이제 그 시장이 추세를 깨고 난 다음에 50% 지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전환을 시키는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캔들상의 거래가 어떤 식으로 동반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캔들을 안 보고 그냥 분봉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한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분봉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혼마님께서, 우리 혼마사마께서 만들어주신 캔들을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옛날에 만약에 혼마사마께서 추세로 매매했으면 애들이 죽었을 겁니다. 계속 시세, 나카무라야 갔다 와라 그러면은 나카무라가 계속 뛰어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캔들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나카무라는 그냥 가상의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조건 반등해야 되죠.
추세가 조금 부딪히는 자리에 오늘 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무조건 반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730포인트 730도 쳐놓으세요. 코스닥이 730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 있습니다. 730포인트가 깨지면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백화점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으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식의 형태를 일단은 보여줄 것인지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 지수가 나왔는데 10월 달에 마이너스 8.7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19.4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일단은 보이고 있죠. 시장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더욱더 커질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할 때의 포인트 자체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다가 포지션을 잡고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뉴스 중에서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이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년 3월 이후에나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들었다 2번. 내년 3월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가 있기 때문에 양회 이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중국이 탈 코로나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리오프닝 자체를 안 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일단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파운드화가 됐던, 지금 파운드화 강세 요인이 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일단 보여주는 게 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영국은 이걸 증세, 부자 증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자 증세가 아니라 돈 많이 번 기업들을 증세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세금 자체를 신설을 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일단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유로화 강세 요인 자체가 일단 생기는 거고, 유로화 강세 요인이 생기면 달러 부분은 약세로 갈 거고, 달러의 약세 요인이 생기면은 원화도 일단은 강세 요인이 일단 생기는 거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것 같죠. 그렇다 1번.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이게 포인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전에는 호재였던 게 갑자기 악재로 변하고 악재였던 게 갑자기 호재로 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일단은 그런 시장의 변곡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상으로 변곡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뭘 보는가에 대한 변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시장 안에서 흐름이 깨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일부 현금화를 하고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현금을 50% 만드는 부분은 일봉상의 흐름 자체가 아예 깨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진짜 현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오늘 안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안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약간 좀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땡겨주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갇히면은 시장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잠시 오늘은 병원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 잘 해주시고 특이한 상황 자체는 문자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튜브 방송은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